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책상 앞에서 막 씨름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희도 막 힘이 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인데 매일 꾸준히 노력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실질적인 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참고하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에 소개된 아주 중요한 기출문제 유형을 저희가 함께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삼상삼선식 Y결선 회로의 부하전류 계산 문제인데요. 이거 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Y결선 부하전류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핵심 공식들,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또 각 단계에서 전압 V, 전류 A, 임피던스 옴 같은 단위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환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 실전 시험장에서 딱 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전 감각, 이걸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삼상교류회로 특히 Y결선이나 델타결선에서의 계산 문제는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합격을 좌우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Y결선 부하전류 계산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스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각 계산 단계가 어떤 전기적 원리에 기반하는지, 왜 이 공식을 여기서 써야 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조금 문제가 응용돼서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오늘 그 원리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리까지 이해하면 암기도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블로그에 나온 문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200V의 삼상 삼선식 회로에 R이 4옴, XL이 3옴의 부하 3조를 Y결선했을 때 부하전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그리 길지는 않은데 정보가 꽤 많이 담겨 있네요.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보죠. 전원전압이 200V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삼상 문제에서 이렇게 전압만 주어지면 선간전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네, 맞습니다. 특별히 상전압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선간전압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회로 방식은 삼상 삼선식. 부하는 저항이 R이 4옴,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3옴. 이게 한 조인데 이런 부하가 3조가 있고 이 3조가 Y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건 부하전류인데요. Y결선에서는 이 부하전류가 선에 흐르는 전류, 즉 선전류 IL과 같으니까 결국은 선전류를 구하라는 문제군요. 그렇죠. Y결선의 특징이죠, 그게. 네, 보기는 4개가 주어졌습니다. 1번 약 11.5A, 2번 약 23.1A, 3번 약 28.6A, 4번 약 40A. 이 중에서 정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에 제시된 풀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각 단계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상전압 구하기입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면 먼저 각 부하, 그러니까 각 상에 걸리는 전압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상전압이죠. 네, 그렇죠. 모든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삼상 Y결선 회로에서는요. 상전압 VS하고 선간전압 VL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죠.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공식으로 쓰면 VS는 VL 루트 3. 이 공식은 Y결선 문제풀이의 시작과 같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별표 5개짜리 공식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200V는 선간전압 VL이니까요. 이 값을 공식에 대입하면 상전압 VS는 200V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루트 3은 약 1.732 정도 되니까 계산기로 200 나누기 1.732를 해보면 대략 115.47V 정도가 나오네요. 단위는 당연히 전압이니까 볼트, 단위도 꼭 챙기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왜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상전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Y결선은 이름처럼 알파벳 Y자 모양으로 부하 3개를 연결하잖아요. 각 부하의 나머지 끝을 전원선 L1, L2, L3에 연결하고 가운데 묶인 점, 이걸 중성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성선,
N에 연결하거나 삼선식에서는 그냥 두는 구조죠. 이 구조 때문에 전원선 두 가닥 사이의 전압, 즉 선간전압 VL, 예를 들어 L1과 L2 사이 전압은요. 하나의 부하, 그러니까 L1과 중성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 상전압 VS보다 항상 루트 3배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벡터적으로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상전압을 구하려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200V가 선간전압이라는 걸 파악하고 이걸 상전압으로 변환하는 이 첫 단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아하. 만약 문제에서 처음부터 상전압이 주어졌다면 이 계산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읽는 습관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 Y결선의 그 Y자 구조 때문에 전압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군요. 와,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하기 좋은데요. 선간전압인지 상전압인지 구분하는 게 첫 단추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상전압 구하기는 완료했습니다. VSG는 115.47V.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임피던스 구하기입니다.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합쳐서 임피던스 Z라고 부르죠. 직료의 저항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항뿐만 아니라 리액턴스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 문제의 부하는 순수한 저항, R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일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 XL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모두 고려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임피던스는 복소수 형태로 Z는 R 플러스 JXL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전류 계산에 필요한 건 임피던스의 크기죠. 그 크기 Z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공식은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거죠. 네, 그 크기만 알면 전류 계산은 가능하니까요. 문제에서 저항 R은 4옴,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3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값들을 공식에 넣어볼게요. Z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는 루트 16 플러스 9는 루트 25가 되네요. 25의 제곱근은 5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정확히 5옴입니다. 단위는 저항 R과 리액턴스 XL과 마찬가지로 옴. 이것도 잊지 말아야죠. 네, 정확합니다. 임피던스는 직류 회로의 저항 R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교류 회로에서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리액턴스 X 성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겁니다. 리액턴스에는 코일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은 2파이 FL와 커패시터 성분인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1오메가-세 이퀄 2파이 FC가 있죠. 이 문제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 XL만 주어졌고요. 만약에 용량성 리액턴스 XC도 함께 있다면 임피던스 크기는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XL과 XC는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빼줘야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임피던스 크기를 계산할 때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공식을 사용했는데 R은 4, XL은 3일 때 Z는 5가 되는 건 수학 시간에 배운 3-4, 5 직각삼각형 비율 이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맞다. 3, 4, 5. 네, 이런 3-4, 6-8, 5-12-13 같은 피타고라스 수 조합은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에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돼요. 따라서 R과 XL 값이 3과 4 혹은 4와 3으로 주어지면 임피던스 크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5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익혀두면 시험장에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3, 4, 5 조합. 보자마자 임피던스가 5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니 이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시험에선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각 상에 걸리는 전압, 즉 상전압, VS는 약 115.47V와 각 상의 전류 흐름 방해 정도인 상임피던스 Z는 5옴이라는 걸 모두 구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바로 상전류 구하기입니다.
각 상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 IS를 계산하는 단계죠. 여기서 전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칙, 바로 ohm의 법칙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ohm의 법칙이 또 나오죠. 학창 시절부터 배웠던 ohm의 법칙, V 이꼴 IR 또는 I는 VR,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교류 회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교류에서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단순 저항, R 대신 임피던스 Z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다릅니다. 따라서 각 상에 흐르는 전류, 즉 상전류 IS는 상전압 VS를 상임피던스 Z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공식으로는 IS는 VZ가 되는 거죠. 그렇죠. V 나누기 Z. 그럼 우리가 앞서 구한 값들을 이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상전압 VS는 약 115.47V였고 상임피던스 Z는 5ohm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전류 IS는 115.47V 5ohm입니다. 계산기로 나눠보면 약 23.09A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단위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압 단위인 볼트 V를 임피던스 단위인 ohm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전류 단위인 암페어 A가 나온다는 사실. 계산 결과의 단위까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ohm의 법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전기 분야의 근본 원리입니다. 직류 회로에서는 I는 VR, 교류 회로에서는 I는 VZ,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전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상전압과 상임피던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선간전압 VL 값을 상전압 자리에 그대로 놓고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상임피던스가 아닌 다른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혼동해서 사용하면 완전히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니까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전압, 전류, 임피던스가 상에 해당하는 값인지 선간에 해당하는 값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값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공식으로. 이게 기본이면서도 실수를 줄이는 핵심이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선전류 구하기입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부하전류가 바로 이 선전류 IL이었죠. 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여기서 또다시 Y결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Y결선에서는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IL과 각 상, 부하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IS가 어떻다? 같다는 점입니다. 공식으로는 IL은 IS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선 L1, L2, L3에서 흘러들어온 전류가 중간에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각 쌍의 부하를 직렬처럼 통과해서 중성점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전류가 흐를 길이 하나뿐인 셈이죠. 그렇죠. 길이 하나니까 전류가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앞단계에서 계산한 상전류 IS 값, 약 23.09A가 Y결선에서는 그대로 선전류 IL 값이 됩니다. 즉, IL은 23.09A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점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면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류와 전압의 관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IL은 IS. 그 대신 전압은 다르죠.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VL은 루트 3 VS. 전압은 루트 3배 차이. 그렇죠. 반면에 델타 결선은 부하가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VL은 VS. 전압은 같아요. 대신 전류가 달라지는데 선에서 들어온 전류가 두 개의 상으로 나뉘어 흐르기 때문에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IL은 루트 3 IS. 델타는 전류가 루트 3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상교류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회로의 결선 방식이 Y결선인지 델타 결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결선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그러니까 루트 3배 관계가 어디에 붙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 문제에서 Y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이었다면 상전류 IS를 구한 뒤에 루트 3을 곱혀서 선전류 IL을 구해야 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Y결선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IL은 IS 관계를 적용해서 답을 구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차이점, 특히 전압과 전류에서 루트 3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암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와, 문제풀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계산 단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구한 선전류 IL은 약 23.09A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보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은 약 11.5A, 2번은 약 23.1A, 3번은 약 28.6A, 4번은 약 40A였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값 23.09A와 가장 가까운 보기는 바로 2번, 약 23.1A네요.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찾으셨네요. 자, 그럼 이 문제 풀이 과정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였던 삼상교류 회로의 전류 개선 문제도 이렇게 4가지 단계, 상전압 구하기, 임피던스 구하기, 상전류 구하기, 선전류 구하기, 이걸로 차근차근 나누어 접근하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Y결선에서의 핵심 관계식, 전압 VS는 VL 루트 3과 전류 IL은 IS, 그리고 교류 회로에서의 오매 법칙 IS는 VSZ와 임피던스 크기 계산법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각 단계에서 계산된 값의 단위 V, A, 옴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함께 풀어본 Y결선 부하 전류 계산 문제, 핵심적인 4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놓치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문제 조건을 보고 결선 방식, Y결선 확인, 그리고 선간전압 VL이 주어졌다면 상전압 VS를 구한다. 공식은 VS는 VL 루트 3. 네, 첫 단추죠. 둘째, 부하의 저항 R과 리액턴스 XL 또는 XC 값을 이용해서 상 임피던스의 크기 Z를 구한다. 공식은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아까 그 3, 4, 5 같은 피타고라스 수 조합 팁도 기억하면 좋겠죠. 시간 절약 팁. 셋째, 교류 회로에서요 오매 법칙을 적용해서 상전류 IS를 구한다. 공식은 IS는 VS Z. 이때 반드시 상전압과 상임피던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중요합니다. 네, 값 혼동주의. 넷째, Y결선의 특징, 선전류 이퀄 상전류. 이걸 이용해서 최종 답인 선전류 IL을 구한다. 공식은 IL은 IS. 델타 결선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그렇죠. 결선 방식 확인 필수. 이 4단계를 머릿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관련 공식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저항, 리액턴스 값으로 문제를 좀 바꿔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습관화하셨으면 하는 것은요. 문제를 읽을 때 주어진 값이 선간값인지 상값인지, 그리고 그것이 전압인지 전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모든 계산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Y결선과 델타 결선이라는 회로 연결 방식의 본질적인 특징, 특히 전압과 전류 관계의 뚜렷한 차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잡한 전기 회로를 만나더라도 그 기본에는 항상 오매 법칙,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를 적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 있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식을 결과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왜 이 공식을 써야 하지? 이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지? 같이 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지식이 훨씬 단단해지고 응용력도 길러질 것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값과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길이 때로는 막막하고 또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어려운 개념도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정복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더욱 실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겁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Y결선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 함께했던 이 4단계를 다시 떠올리면서 차분하게 접근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분명히 전기기능사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분석한 이 Y결선 회로에서 각 상의 부하를 구성하는 저항 R은 4옴,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3옴는 각각 얼마만큼의 전력을 소비하거나 필요로 할까? 아, 전력 계산. 네, 즉 유효 전력 P와 무효 전력 Q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배운 상전압, VS, 상전류, IS, 그리고 임피던스의 구성 요소인 저항 R과 리액턴스 XL 개념을 활용하면 충분히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전력 계산까지 확장해서 연결 지어보면 삼상 교류 회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